2011년 10월 5일, 한 남자의 죽음이 전 세계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킨 천재, 그리고 엔지니어면서 경영가고 예술가였던 스티브 잡스였죠. 그를 죽음으로 이끈 건 췌장암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을 총동원했지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전자 치료로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면, 문제의 유전자를 건강한 유전자로 바꿔서 완전히 새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땠을까요?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죽음 직전에 자신의 유전체 정보를 전부 해독해서 치료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를 살려낼 방법이 없었지만 불과 5, 6년 만에 유전공학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유전자 가위 때문입니다. 2017년 4월, 일본에서는 과학자들을 위한 재팬 프라이즈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의 수상자는 2명의 여성 과학자들이었다. The curiosity and the quest fo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at led to these discoveries have always been the driving force in my career and my life. We are here because of the awesome power of bacteria. 엠마누엘 샤르팡트의 박사와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는 2013년에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개발했다. We were studying the fundamental biology of bacterial immune systems called CRISPRs. And in the course of that research, we understood the way that a particular enzyme, a protein in that system operates, a protein called Cas9. 다우드나 박사와 샤르팡트의 박사팀이 개발한 유전자 가위는 Cas9 단백질과 안내 역할을 하는 RNA로 구성되어 있다. Cas9 단백질은 가이드 RNA의 안내에 따라 해당 염기서열 중에 원하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가서 절단하는데, 이런 기능과 정확성은 이전에 어떤 유전자 가위로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다. 임무를 마치고 나면 안내 역할의 RNA와 Cas9 단백질은 자연 소멸하고, 유전자는 세포가 가지는 재생 능력에 의해 잘린 부위가 복구돼서 부작용도 거의 없다. 이렇게 기존의 유전자 교정 기술을 뛰어넘은 새로운 유전자 가위는 여러 과학 학술지로부터 최고의 과학 성과로 꼽혔고, 두 과학자는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떠올랐다. 유전자 가위는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발전을 했는데, 1세대 유전자 가위는 징크핑거 누클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만들기가 어려워서 전 세계에선 불과 한 서너 개 실험실만 만들 수 있었고, 대략 한 6개월 정도 수백 개를 만들면 그 중에 하나가 쓸만한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1, 2세대 유전자 가위는 만들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정확성이 떨어졌지만, 3세대 가위, 크리스퍼 캐스9은 효율과 비용, 정확성, 모든 면에서 우월한 특징을 보인다. 옛날 같으면은 유전자 적중 마우스를 만들 때 2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사 장기로 해서 이제 세포를 3차원으로 키운 다음에 거기다가 유전자를 낙아웃해서 그 현상을 보는데 일주일이면 족하더라고요. 똑같은 마우스의 췌장에서. 이건 거의 이제 시간적으로는 저한테는 혁명인 거죠. These days people are able to make transgenic animals using CRISPR technology much more quickly, much more efficiently. It means that more laboratories will have access to science, that it's no longer so resource intensive, and I think this is a huge leveler of the playing field in terms of global scientific equity, that these tools are now becoming more available. Then I think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we will start talking more about gene editing for treating human disease. 유전자 교정이라는 기술은 기존에 있던 어떤 기술보다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유전 정보를
살아있는 생명체에다가 적용해 본다는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입니다. 자연을 임프루브 시키고 향상시키고 또는 우리가 알아왔던 것들이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뭐 이런 연구와 개발, 발전의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들이 지금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수십 년간 또는 수백 년간 쌓아온 지혜나 지식을 다시 한번 증명해보는 도구가 되어줬기 때문에 크리스퍼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미 다양한 질병의 유전자 교정법을 시도해왔다. 그 중에 하나가 황반 변성이다. 황반 변성은 부분적으로 안 보이거나 전체 시력이 떨어져서 생활이 불편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높은 노인성 질환이다. 황반은 안구 뒤쪽에 직접적으로 상이 맺히는 곳을 말하는데 이곳에 혈관 내피 성장인자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신생혈관이 자라나서 황반에 맺히는 빛이 가려지고 그 결과 시야가 흐려지는 것이 황반 변성이다. (2017년 2월에) 국내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서 황반 변성을 치료한 사례를 발표했다. 방법은 3세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법이었다. 연구팀은 실험쥐의 눈에 인위적으로 황반 변성을 일으킨 뒤에 3세대 유전자 가위, 즉 크리스퍼 가위를 주입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신생혈관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제작한 유전자 가위가 망막세포 안의 혈관 내피 성장인자를 정확하게 찾고 문제의 염기 서열을 잘라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 결과 신생혈관의 활성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시력은 회복됐다. 여기서 유전자 교정 치료의 또 한 가지 장점은 효과가 영구적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항체 치료는 항체라는 게 한번 눈에 들어가서 이미 만들어지는 이제 이 성장인자를 잡고 나서 작용하면 또 다른 성장인자가 나오면 또 이걸 잡기 위해서 또 항체를 넣어줘야 되지만 저희들의 방법은 아예 나쁜 성장인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거해줬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으로만 작용한다면 더 넣어주지 않아도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연구팀은 다음 단계로 영장류 실험에 들어갔다. 원숭이는 인간과 유전 형질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실험까지 성공하면 황반 변성에 대한 유전자 치료법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진다. 우리가 보통 유전자 이러면 유전 질환 이렇게 아주 희귀 질환 말을 생각하는데 저희가 결국 보여드렸던 결과는 희귀 유전자 질환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질환에 그리고 장기의 어느 부분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의 한계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유전자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일부 세포만 바꿀 수 있는데요. 앞으로 더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많은 세포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유전자를 우리가 병원에서 발견하고 그걸 이제 앞으로 교정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병원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질병과 싸워왔다.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완치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여전히 암과 같은 질병에는 속수무책이다. 유전자 가위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유전자 가위를 면역세포에 적용해서 그 암치료 임상시험을 한 사례가 유럽이나 중국, 미국에서 있는데요. 그 암세포를 사실 면역세포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이제 꾀를 부려가지고 그 면역작용을 이제 무력화시키는데 이 T세포의, 면역세포의 특정 유전자만 제거하면 더 이상
암세포하고 상호작용을 못해가지고 암세포가 그런 식으로 피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제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취한 다음에 유전자 가위로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고 다시 환자에 넣어줘서 치료하는 그런 개념을 지금 국내에서 지금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는 유전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유전자의 모든 정보를 읽고 그 유전자를 조종할 수 있다면 삶과 죽음의 공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2016년 영국의 암연구소에서는 유방암 환자 560명의 종양 샘플을 받아 유전체 검사를 했는데요. 환자마다 유전자 구성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알아내더라도 개인마다 다르게 구성된 메커니즘까지 밝혀내야 유전자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른 종양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유전자 연구 속도로 보면 암을 정복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7년 2월 유전공학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 영국에서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다. 생후 14주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던 여자아이가 유전자 가위 교정법으로 2년 만에 완치됐다는 것이다. 비록 임상실험에 응한 결과였지만 유전자 치료법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백혈병이라는 병이 유전자 연구가 가장 빨리 시작된 암종이거든요. 유전자의 변형, 그 유전자를 타겟하는 표적치료제, 표적치료로 인한 생존의 증가가 가장 처음으로 이 프로세스가 진행된 병이 백혈병인데요. 그 이유는 세포 자체가 굉장히 빨리 자라요. 혈액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전자 교정을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세포가 자라고 있는지를 되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전자 교정을 위한 임상실험에는 아직까지 제약이 많다. 복제양 돌리로 유전공학의 포문을 열었던 영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백혈병 환자 레일라는 임상실험을 위해 의료 당국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유전자 치료법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건 유전공학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There is a commercial market for egg donation, so for women who want to have IVF need the eggs of another woman. What we have there is a situation in which an ordinary woman can get maybe $5,000 for her eggs, but if you're studying at Harvard or Yale and you're tall and athletic and beautiful, you get $100,000 for your eggs. So there you see already operating a market for so-called superior genes. 영국 정부는 유전공학 초기부터 비판자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인간수정배합관리국이라는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유전공학의 연구와 실험을 전담 관리하고 과학자들의 계획과 목적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Our job is to, at one and the same time, understand what the scientists are doing and saying and what the possibilities are, but to set a framework that ensures that the public, where possible, can be brought alongside or see the reason as to why these might be positive developments. 현재까지 영국은 인간 모델 유전자 치료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다. 이미 인간 폐하에 유전자 교정 실험을 허용했고 완벽한 유전자 해독을 위해 10만 명의 인간 유전체 분석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뒤를 중국과 미국, 스웨덴이 쫓고 있다. Basically, in which people, design their children to have, be very musical or athletic or highly intelligent, and they give their, and by doing that, by being able to afford to do that, basically in the free market,
they give their children genetic advantages over other people's children. That creates a society, a very hierarchical, elitist society in which those people are likely to have more power, who have been, supposedly improved. They will have more power. 유전자 연구에 대한 윤리적 비판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론자들은 규제를 맡은 정부 기관들이 유전공학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I mean, all new treatments involve a risk. The question is not whether or not something is absolutely safe, it's whether or not it's sufficiently safe to proceed to treatment, whether it would be ethically so. And those decisions, however much research you do, you will never know until you try them for the first time. But there are also ethical issues about not offering a treatment when, that might take away suffering for somebody. So the calculation of risk and whether something's sufficiently safe is a really complex matter. 시험관 아기도 처음엔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젠 불임 부부의 희망이 된 것처럼 유전자 교정 연구도 곧 대중의 환영을 받게 될 거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물론 전제는 과학이 길을 잃지 않도록 다 같이 이정표를 기억해 두는 것이다. I don't think gene editing is something that we should be scared of. So I think there are some legitimate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ies of the technology, but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fraid of or turn away from. What should citizens do? What should publics do if they want to become more engaged, if they want to voice their opinions? I think they should reach out and engage with science, look for opportunities to talk to scientists, to learn about what's being done, to have your say, to involve yourself in the discourse, because science is truly something that society needs to be a part of.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치료법이 완성되면 인류의 미래는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수명은 더욱 늘어나고 불로불사가 실현될지도 모르죠. 시작은 식량 위기, 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절박함이 생명의 본질이자 정수인 유전자에까지 닿은 겁니다. 배아 단계에서 유전 형질을 바꾼 하나의 존재는 이전과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일까요? 또 유전자 정보를 가진 이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인간의 속성을 예단하고 구속하는 미래는 과연 공상으로 그칠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이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질지 생태계 재앙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는 언제나 그랬듯 우리의 뜻에 달렸습니다.